네, 안녕하십니까. 손수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핵심 콕콕이라 그래가지고 한 2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고 따라오신다면은 최소한도 한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말마다나 제목에 있듯이 핵심만 콕콕 찔러서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문제 중에 한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중요한 사항만 또는 기본적인 사항만 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일단 이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일단 그 점수는 맞도록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조세 총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한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죠? 양도소득세. 자, 이것들이 기본적인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취득세가 한 3문제 정도,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아니면 두 개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한 3문제,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양도소득세가 6문제. 그러면 합쳐가지고 7, 8, 14문제네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조세에 대한 총론. 자, 여기에 하나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1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소득세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요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행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 합쳐가지고 한 16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분인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당연히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 두 부분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은 6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취득세 부분인데 취득세를 이해하시면 뒤에 나오는 다른 지방세를 거의 다 이해할 때 상당히 편해져요. 기본적인 그런 세목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를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지방세라고 하죠. 자, 지방세. 그다음 요거를요. 요것들을 국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구분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를 먼저 배우셨네요. 총설 중에 지방세와 뭐가 있다고요? 국세가 있다. 지방세, 국세가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조세죠. 조세. 원래 세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세법입니다. 조세에 대한 법률인데 조자를 잘라버리고 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세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세에 대한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걸 물어보는 적은 없는데 다른 시험 문제 중에 이 내용들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세란 부가주체가 되냐면요. 부가주체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이거를 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체가 국가나 또는 지자체이고 두 번째 과세 근거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죠.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세에 대한 특징이라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때는 조세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세는 강제로 부과합니다. 강제로 부과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뭐냐면 일종의 금전으로 부과를 합니다. 금전급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건을 납부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물납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시험에 가끔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은
물납이 되다가 물건을 납부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도죠. 작년에. 그게 뭐냐면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물납은 대상이 재산세하고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상속세 두 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종합부동산세 요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 요것들은 따로는 안 나와요. 따로 안 나오는데 문제 중에 하나의 지문으로다가 묶어가지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섞어낼 수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요게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요거는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자체를 보면요 구분이 그 전에 요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자체를 보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과세 요건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과세할 것이냐. 두 번째 세금을 낼 때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를 하려면 과세 표준과 여기에 세율 요렇게 요 두 가지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과세 요건이 네 가지 나왔죠. 근데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6가지도 있고 8가지도 있고 학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통칭이 뭐냐면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조세원 간에 어떤 물건을 과세할 것이냐는 문제 있겠죠. 그죠? 취득세 같으면 취득하는 물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는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세법 이름을 전부 다 세목이라고 합니다. 세목. 세목 그러면 취득세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 세목별로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과세 대상이 누군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표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세 요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죠? 요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요건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조금은 시작을 아셨다고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처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라고 한다는 거 있죠.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얘기는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면 요 정도 보시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조세 징수 방법이 직접 나왔는데 요건 좀 조금 좀 앞서 나간 부분이긴 한데요. 자, 세금을 매길 때요. 세액이 나왔죠. 그죠? 세금을 나왔는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부가 부과체를 누가 했었죠? 국가 또는 지자체죠.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알아서 부과하는 정부 부과제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납부 정부 부과제도. 자, 그래서 신고납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세확정자가 자, 세금을 내야 될 자를 뭐라고 했었죠? 납세 의무자라고 했었죠. 과세요건 중에.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세금을 확정하는 걸 세금을 정하고 알아서 내라.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금액이 틀려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신고납부제도의 결정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세액을 확정한다 그래요. 근데 정부부과제도는 당연히 누가 하냐면요. 정부가 하죠. 정부는 누가 있어요? 국가하고 지자체죠. 그죠? 근데 국가의 경우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또는 뭐 세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요거를 신고납부, 요거를 정부 부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게 지금 모든 세부 현대 과세 방식의 일반적인 제도예요. 일단은 과세권을 옛날에는 정부가 부과를 했는데 요즘은 납세 의무자에게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라라는 것이 현대의 목적인데요. 지금 요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만 인정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고지하는 방식은 전부 다 정부가 부과하고 고지를 하죠. 그럼 고지하는 세금 한번 따블려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거기서 날라오죠? 6월하고 12월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균등보조금세. 자,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국세에 가면은 국세에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것도 거기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요건 내려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보신 분도 많겠지만 요것도 거기서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은 전부 무슨 세금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부의 경우에 뭐가 있냐면요. 신고의 의무가 있어. 신고의 의무. 근데 뭐가 있을까요? 납부의 의무가 있죠. 그죠? 근데 이 고지되는 세금은 뭐만 하면 되냐? 납부만 하면 돼. 납부. 그래서 이러한 그 신고의 의무를 안 했다. 납부의 의무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가산세라는 게 생깁니다. 가산세. 근데 이 납부할 세금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뭘 불리냐면요. 가산금을 불려요. 그래서 요즘에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가산세라는 건 일단은 여러분들 보실 때 의무를 위배할 때 나와요. 의무를 위배 시 해당 세액에 가산하는 거. 다만 이게 뭐라 그러냐. 가산금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죠.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왜냐하면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르죠. 그죠? 그 뭐라고 했냐면요. 이 가산세는 해당 세목에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요. 해당 세목에 포함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불리거든요. 그 가산세가 어디 포함되냐면은 취득세에 포함돼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취득세 따로 가산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산금은요. 가산금은 일단은 이거는 고지가 돼야 돼요. 고지된 세금이에요.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 자, 고지가 안 되면 가산금은 안 나와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고지가 된다면 뭐가 먼저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고지된 세액을 미납부할 때는 이때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럼 사실은 신고 의무, 납부 의무는 가산세의 의무니까. 근데 고지가 돼버리면 이것들은 뭐가 붙죠? 가산금. 그럼 여기 있는 고지하는 세금들 전부 다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근데 여기에 고지된 세금은 가산세가 안 붙어요. 요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고지만 되는 세금은 무조건 가산금만 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불성실, 또 하나는 납부불성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고불성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고를 안 한 걸 뭐라 그러죠? 무신고. 그죠? 일부를 적게 신고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과소신고. 그래서 일단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중복될 수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예요. 그러니까 무신고는 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무신고에 대한 세액이죠. 무신고에 대한 세액. 자, 요거 산출세액 아닙니다. 옛날엔 산출세액이었거든요. 산출세액으로 하면 틀려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여기 뭐가 될까요? 과소신고분 세액이죠. 역시 과소신고분 세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출세액 아니에요. 자, 곱하기 이거는 20%, 100분의 20. 요거는 곱하기 100분의 10.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유가 무신고한 사유 또는 과소신고한 사유가 사기라든가 또는 부정한 경우, 부정 사유일 때는 이게 40으로 100분의 4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납부불성실은 무조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미납세액이 되겠죠. 미납세액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미납부 일수.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 만분의 3은 뭐 요걸 물어본 적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뭘 곱하냐면요. 곱하기 뭘 붙이죠? 미납 일수를 곱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변에 일변 하루에 만분의 3이다 보니까 항상 곱하기 미납 일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산세와 그 조세 징수 방법 얘기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세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가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고지. 자, 정부가 정부가 확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부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정. 정부가 결정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요. 정부가 정하는 거를. 그 다음에 2번 가산세 보시면 가산세 종류는 가산세는 의의가 의무를 이행하고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가산세 종류에 신고불성실이 있고 신고불성실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있죠. 그죠? 그러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 부정한 행위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산금, 가산금은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자, 가산금의 종류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일반 가산금은 100분의 3입니다. 이거는 일반 가산금은 3%가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납기가 지나면 무조건 3%가 붙고 1.2%씩이 매월 붙어요. 매월. 근데 요거는 최대 60개월을 최대로 합니다. 그리고 5년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해서 과세한다. 요건 일반 가산금, 요거를 무고중자 써가지고요. 중가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은 요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은 고지가 된 다음에 나온다는 거 이거 필히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본에 보시면 중가산금에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체납된 지방세가 작으면 굳이 중가산금 매달 1.2%를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고지서당 30만 원 미만이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가산금을 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방세 아까 얘기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조세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페이지입니다. 조세에 대한 분류. 일반적인 세금들을 독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저기 있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게 전부 다 독립세입니다. 이게 독립세인데요. 네, 여기다가 곱하기 취득세 곱하기 10%에서 뭘 내냐면 농어촌 특별세를 구분하죠. 그다음 재산세에다 곱하기 20%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지방 교육세를 부과합니다.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세. 덧붙이는 세금. 덧붙인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서텍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세금들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른 세금이 필요해요. 다른 세금이 없으면 이러한 부가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부가세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율은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되는데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 징수면제는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취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일단 19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취득세를 아예 안 받아버려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 줄만 쳐놓으십시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취득세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2번은 무시하시고 괄호 2번 소액징수면제는 자, 고지하는 세금 중에 고지서는 보낼 때 우편요금이 들어가요. 등기로 대부분 보내기 때문에 그럴 때 금액이 작으면 아예 고지 안 하는 게 더 싸다는 뜻이죠. 우편요금보다 세금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 금액은 1번의 재산세, 고지서 한 매당 한 장당 2,000원 미만. 요거는 줄 쫙 쳐놓으시고 빨간 줄.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죠. 최근에도 나왔었습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안 되면 미만이면 재산세를 아예 발송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2,000원 미만이라는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납세 의무 얘기를 쭉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강의를 30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딱 30분에 맞춰가지고 한 과정을 딱 끝내기 힘들어가지고 제 강의를 이제 하다가 원래는 30분에 맞춰가지고 쪼개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강의는 너무 짧아지고 어떤 강의는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30분 넘어가도 안 돼도 하고 더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같은 단원이 같은 토픽이 시간이 찢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납세 의무를 30분 끝내고 쉬었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일단 요거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지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요. 과세 요건에 뭐가 있냐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생겼다가 확정됐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땅을 샀다 그러면요. 땅을 샀다면 과세 대상이 토지가 돼버리죠. 그죠?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겼죠.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세금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면요. 납세 의무가 소멸되겠죠. 이런 과정을 물어보는데 일단은 요즘에 요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납세 의무 문제예요.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한 40분에 걸쳐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될 의무, 납세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령 땅을 샀다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낼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납세 의무예요. 과정은 납세 의무가 첫 번째 생겨요. 생겼다가 두 번째 세금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성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납세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납세 의무다. 확정은 구체적인 납세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납세 의무다. 이거는 세금을 결정하는 거 이거는요. 근데 성립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과세 요건이 성립할 때 성립 시에 납세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자 과세 표준과 곱하기 세율 자 요거를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확정은 이건 어떤 경우냐면 확정은 세액을 확정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세액 확정하는 방식이 지금 보면 납세 의무자 확정하는 방식이 있고 정부가 확정하는 방식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확정은 누가 하냐면 납세 의무자 또는 정부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납세 의무자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확정하는 경우 이걸 뭐냐면 신고납부라고 하죠.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의 경우는 이때는 언제 확정되냐면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요. 정부가 확정할 때 이거를 정부부과제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부과제도. 자, 이때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 시에 확정이 돼. 결정 시. 자, 결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죠. 소위 decision, decide 뭐 결정하다는 뜻인데 세법에서 결정한다는 말을 쓰면 이거는 정부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알았어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는 결정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정부가 세금을 확정은 뭐라 한다고요? 결정을 한다 이렇게 그래요. 따라서 자 신고 납부는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그죠?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성립과 뭐가 되고 소멸에 대한 문제. 성립과 소멸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은 이 성립과 소멸에 대한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성립 문제를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소멸 쪽으로 많이 지금 출제 비중이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자, 어쨌건 성립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굉장히 많죠, 그죠? 많아서 과거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종류가 많으니까 수험생들이 외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건데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성립 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묶어보도록 하자고요. 어떠한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들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 생길까요? 취득하는 때, 그죠? 세모가 안 쓰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언제 생길까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그다음 상속세는 언제 생길까요? 상속이 시작할 때 이제 상속시죠, 상속시. 근데 상속시라는 말은 안 쓰고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렇게 그래요. 개시하는 때. 그리고 증여는요, 증여세는 증여받는 때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을 좀 바꿔가지고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주관식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어차피 문제를 지문을 보고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전부 다 명확하게 내가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시 이런 뜻이죠. 이거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요. 등기 등록하는 시, 상속할 때, 증여받을 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문에 나오면 이걸 가지고 바꿔서 틀리게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점은 취득할 때, 등기 등록할 때, 상속할 때, 증여할 때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걸 외우지 마시고 요거는 이해 목적입니다. 이해. 자,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외우려고 들면 굉장히 범위가 늘어나죠. 세법은 굳이 안 외우고 하셔도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요거는 이해로 넘어가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세 기준일 날 생기는 것. 과세 기준일 날 생기는 게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6월 1일 날, 6월 1일 현재로 발생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자,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을 전액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성립도 요 6월 1일 날 현재 그 일정 시점에 전액 발생시켜요. 자, 요것들은 일종의 보유세거든요. 보유세는 기간 중에 1년이라든가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소유자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점 과세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하겠다. 이렇게.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지역자원 시설세. 자,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 사실은 특정부동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부동산분. 자, 이 부분들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자, 1번, 2번, 이제 3번 얘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3번. 뭐냐면 기간이 종료하는 때. 기간 종료하는 때. 자, 뭐가 있냐면 법인세죠.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요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또는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친 발생한 거를 모아가지고 과세를 해요. 뭐 상식적이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신고를 해요.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치를 신고합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1년치의 소득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뭐냐면 과세 기간별로 세금을 부과를 해요. 기간별로 부과한 세금들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립을 언제 한다고 봤냐면은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 가능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팔아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판다 치자고 자동차 대리점이에요.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내 소득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죠? 원래 1년에 무조건 법률로 하나만 팔게 했다면 그 물건 팔 때가 뭐가 돼요? 납세율 성립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는 1년 사이에 차를 수십 대 수백 대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소득이 다 갖춰져서 소득이, 소위 말하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들면은 언제 돼야 알 수 있냐면은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어야만 그 전체 소득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특징이 뭐냐면 기간별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하는 조세는 기간이 끝나야만 총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감초로 나오는데요. 뭐냐면 부가세. 여러분 덧붙인 세금 아시죠? 그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있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었던 가산세. 자,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원래 본래 세금이 있어야 돼. 본래 세금. 그 본래 세금이 없으면 이것들이 발생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 세금이 확정하는 시점에 동시에 따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요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요것들하고요. 6월 1일 현재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때 그러고요. 부가세 부분들은 본세를 확정할 때, 확정이 아니죠. 성립할 때 본세가 성립시 본세금이 성립할 때 요때에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 나왔던 문제 하나 덧붙이자면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요즘은 문서를 대부분 전자인지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질 않거든요. 그죠? 그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서를 첩부할 때 이렇게 해서 붙인다는 뜻이죠. 인지를 붙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인지를 전자문서로 첨부하죠. 첨부할 때가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요거를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요 부분들이 좀 복잡 많지요? 요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6월 1일 과세하는 부분 두 가지. 그 다음에 기간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기간별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한 것이 다 확정이 되어야만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요 기간 말이 돼야 뭘 할 수 있냐면 과세 표준을 할 수가 있어요. 껌껌이는 몰라요. 그래서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다음에 부가세나 가산세는 이건 전부 다 따라다니죠. 다른 세금에. 그래서 본래 세금이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놓고 있는 것이 우리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거기에 그 괄호 6번에 보시면, 괄호 7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따라 성립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 부가세죠, 부가세. 어디 있어요? 여기 저 앞에 부가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가산세, 가산세. 괄호 8번에 보시면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또는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따라서 확정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2번 국세의 경우는 역시 괄호 2번 소득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괄호 8번 수시부가하는 경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수시부가가 뭐냐면 원래 수시부가의 취지는 어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고 튀려고 그래요. 세금 안 내고 도망가라는 뜻이죠. 그런 징후가 발생되면 정부가 그 정규적인 그 과세할 때가 아니어도 미리미리 세금을 수시로 부과하겠다. 이게 수시부가의 취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부과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납세 확정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22페이지 보시면 2번의 결정에 보면 결정이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부과할 때 납세임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 결정이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세법에서 결정했다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결정이라는 말은 정부가 부과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부과했다는 뜻은 애당초에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도 있고, 그죠? 애당초에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도 있고, 근데 신고 납부하는 조세를 그 납세 의무자 신고하지 아니하면 내비두지 않지요. 일정 기간 또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정부가 무신고에 대해 고지를 하죠. 역시 그때도 결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들까지 설명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소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